안녕하세요. 오늘의 운동정보 오은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기 종목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가장 최근에 푹 빠지게 된 종목은 바로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럭비와 미식축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두 종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럭비가 기적처럼 첫 출전을 하게 되면서 럭비라는 종목과 또 한국 럭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물론 대회 참가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럭비가 도입된 1923년 이후 98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빛냈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럭비 선수들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럭비와 미식축구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럭비 국가대표 김진혁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럭비는 미식축구와 완전히 다른 종목인데 아직도 저를 럭비 선수라고 소개하면 그 헬멧 쓰고 두꺼운 장비 입고 하는 그거 맞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럭비 선수도 그런 말을 들었다니 이 비인기 종목의 서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운동정보 오은정에서 럭비와 미식축구는 뭐가 다른지 두 종목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더 재밌게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각각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발! 오늘의 운동정보 오은정. 럭비와 미식축구의 뿌리는 모두 영국 축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823년 잉글랜드 워릭셔주 럭비라는 지역에서 탄생한 럭비 풋볼은 그해 11월 윌리엄 웹 앨리스라는 평범한 학생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윌리엄은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공을 손으로 들고 달리기 시작한 것이 럭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칙 플레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대 럭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반항아 윌리엄 웹 앨리스의 이름을 따 현재 전세계 가장 큰 럭비 대회 중 하나인 세계 럭비 월드컵의 트로피 이름도 웹 앨리스컵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럭비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변형된 것이 바로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풋볼이라고 하면 미식 축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는 이 사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왜 손으로 들고 뛰는데 풋볼이야?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 럭비는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 연방국가에서 인기가 많은 반면에 미식축구는 미국의 NFL이 세계적인 유일한 대회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미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스포츠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미국 최대 풋볼 리그인 NFL은 NBA, MLB, NHL과 함께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중 압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자, 가볍게 두 종목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종목이 이렇게 한 핏줄에서 태어났다 보니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럭비와 미식축구는 마치 유도와 주짓수의 관계처럼 겉보기에만 비슷한 것이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규칙과 진행 방식이 전혀 다른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매력의 두 종목, 경기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두 종목의 경기 인원입니다. 럭비가 15명, 미식축구가 11명입니다. 경기 시간은 럭비가 전반, 후반 각각 40분씩, 하프타임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미식축구는 농구처럼 총 4쿼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쿼터당 15분씩 진행됩니다. 1, 2쿼터와 3, 4쿼터를 전후반으로 나누고요. 12분의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경기 시간만 본다면 15분씩 4쿼터로 총 60분이지만 반칙, 부상, 패스플레이 실패, 전후반 각각 팀별로 3차례씩 주어지는 타임아웃 등으로 인해 실제 시합 시간은 2시간 반에서 3시간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선수들의 유니폼입니다. 럭비는 축구와 비슷한 유니폼 외에는 특별한 장비가 따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몸이 장비예요. 그에 반해 미식축구의 장비를 보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갑옷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강화 합성 수지로 만든 헬멧, 강철, 강화 플라스틱, 스펀지로 만든 숄더 패드, 스펀지와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체스트 패드, 이 밖에도 힙 패드, 사이 패드, 니 패드에 수많은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식축구 선수의 충돌 실험 결과 선수들끼리 전속력으로 충돌했을 때의 최대 속도는 56km, 최대 충격은 120G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사람이 차의 7대의 충격과도 같다고 합니다. 한 선수가 경기당 충돌하는 횟수는 약 6회에서 14회 정도였습니다. 와, 미쳤다. 선수들은 매 경기마다 10번에 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토록 거친 미식축구 경기 특성상 튼튼한 장비는 필수겠죠? 그렇다면 왜 두 종목 모두 몸싸움이 격렬한데 미식축구만 이렇게 장비가 많을까요? 이것은 경기의 규칙과 진행 방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보호 장비보다도 경기의 진행 방식이 두 종목의 차이를 더욱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보고 있으면 럭비는 마치 몸싸움이 섞인 축구나 핸드볼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에 반해 미식축구는 공격과 수비가 뚜렷한 야구에 땅 따먹기의 룰이 합쳐진 듯한 느낌입니다. 땅 따먹기? 네,
땅따먹. 미식축구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팀과 수비팀의 경계가 뚜렷하다는 것과 전진이라는 특이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공을 점유하고 있는 선수의 무릎 위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한 번의 다운이 소진됩니다. 공격권을 가진 팀은 첫 시작 위치에서 4번의 다운 안에 10야드를 전진해야 합니다. 공격팀이 4번의 기회 안에 10야드 전진에 성공을 하면 다시 4번의 공격 기회를 얻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 공수가 전환됩니다. 이 전진하는 시스템이 미식축구가 가지는 큰 매력이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미식축구 경기장에는 거리를 표시하는 라인이 선명히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럭비와 미식축구는 전진 패스의 유무 그리고 태클하는 대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럭비에서 전진 패스는 반칙입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항상 자신보다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거나 본인이 달려가 득점해야 합니다. 축구의 오프사이드 룰이 플레이 내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클도 럭비는 공을 가진 선수에게만 허용됩니다. 반면에 미식축구는 전진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식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공격팀의 선수가 공보다 미리 달려가서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받아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태클도 모든 선수에게 가능해서 수비팀은 공격팀의 선수를 태클로 저지하려고 하는데, 그 수비팀 선수를 다른 공격팀에서 또다시 태클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럭비보다 미식축구에서 태클의 수가 많이 나오고 훨씬 강하고 빠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멀리 전진해야 하는 공격팀과 그것을 저지해야 하는 수비팀의 격돌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강한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미식축구의 보호 장비가 두꺼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구기 종목이니 당연히 골을 넣어 득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럭비와 미식축구는 득점 방식이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좀 특별합니다. 럭비는 크게 트라이와 킥 두 가지 방식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는 상대 인골 지역 지면에 공을 대는 것으로 5점이 주어지는데요. 트라이에 성공하면 프리킥을 찰 수 있는 기회까지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를 럭비 용어로는 컨버전 킥이라고 하며, 골대 사이로 공을 넣으면 2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럭비에서는 한순간에 7점을 득점할 수도 있습니다. 킥으로 인한 득점은 상대팀의 반칙으로 얻을 수 있는 페널티킥, 플레이 중 지면에 바운드된 볼을 킥하는 드롭킥이 있는데요. 골대 사이로 공을 넣으면 3점입니다. 미식축구의 득점 방식은 터치다운과 필드골 그리고 세이프티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터치다운은 럭비의 트라이와 상응하는 개념으로 트라이와 터치다운을 하는 모습이 비슷해서 두 종목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와 터치다운이 다른 점은, 트라이는 지면에 공이 닿아야 인정되지만 터치다운은 공을 점유한 선수가 엔드존 라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터치다운은 성공 시에 6점의 보너스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트라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식축구의 보너스 기회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1점에 해당하는 보너스 킥과 두 번째, 가까운 지점에서 다시 터치다운을 시도하는 방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터치다운에 한 번 더 성공하면 2점이 추가됩니다. 터치다운에 보너스 터치다운까지 성공하면 8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경우라도 언제든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필드골은 상대편 골대에 킥해서 골대 사이로 들어가면 3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이프티는 일종의 축구의 자책골 개념입니다. 앞서 미식축구는 전진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격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목표한 지점까지 전진해야 하는 공격팀이 오히려 수비팀의 견고한 수비에 막히고 뒤로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다가 공격팀이 볼을 가진 채로 자기 팀의 엔드존 안에서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가버리면 세이프티가 선언되며 수비팀에게 2점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미식축구의 스페셜팀이나 추가룰, 두 종목 간의 포지션, 전술의 차이 등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럭비와 미식축구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비슷해 보였던 럭비와 미식축구,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종목이죠. 이젠 어디 가서 두 종목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확실하게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종목 모두 아직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한 번 득점에 5점에서 많게는 8점까지 낼 수 있는 극적인 스포츠도 또 많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럭비나 미식축구를 시청하신다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가 가면서 훨씬 즐거운 관람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운동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얼른 경기 보러 갈게요. 빨리 NFL 보러 가야지. 오늘의 운동 정보 오은정